노후가 정말 길어졌다. 100세까지, 아니 어쩌면 12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기에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해 놓지 못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하고 슬기로운 노후를 실천하자. 돈 걱정 없는 노후, 일거리 있는 노후, 건강한 노후, 부부 관계가 원만한 노후 등 모두 쉽지만은 않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노후가 길어지고 힘들어진다. 그러기에 젊어서부터 노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젊어서 노후 준비, 퇴직 후 노후 실천입니다.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후에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주택과 살기 좋은 주택. 은퇴 후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주거 형태와 경제적인 관점에서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은퇴 후 한적한 곳이나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철창 같은 시멘트 덮인 도시에 살지 않고 공기 좋고 물도 맑은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나무에 걸친 해먹에 누워 낮잠 한숨 때리면서 강아지와 닭을 키우며 목가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집 앞 텃밭도 가꾸고 꽃도 나무도 가꾸면서 남은 생을 여유롭게 살면서 지는 노을처럼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로망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같은 주택들은 보통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생활하는 데 엄청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병원에 가려면 한참 걸리게 되고 또 먼 곳에 살면 친구들이나 자식들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구나 자식들이 오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바쁜 생활을 하기에 주말에 잠깐 짬을 내서 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한두 번 오다가 애가 아프다거나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구들,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져서 노년 생활 중 외톨이가 되고 나 홀로 갇혀 사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전원주택, 시골주택 등에서는 이동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운전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 보험 등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시골은 종교시설도 멀리 있고 쇼핑몰, 병원도 없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기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또 전원주택이나 시골주택은 집을 지을 때 완벽하게 단열이나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아서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에 보일러를 돌릴 때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기름 보일러, 화목 보일러, 가스 보일러 등이 있으나 그 비용이 상상외로 많이 나갑니다. 제 지인이 겨울 연료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더 들어간다고 혀를 차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돈을 아낀다고 겨울에 춥게 살게 되고 실내에서도 파카를 입고 텐트를 치고 살게 되고 결국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맙니다. 또 나이 들어서 사지 말아야 할 주택은 타운하우스입니다. 최근에 웰빙 라이프나 욜로니 하면서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전원주택을 꿈꾸면서 아파트의 커뮤니티를 누리는 타운하우스들이 여기저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만을 모아서 정원과 담을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타운하우스가 여기저기 건립되면서 홍보전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솔깃한 가격에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면서
아파트 생활의 장점도 있다고 해서 또 무엇보다 가격이 싸니깐 구매하는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그러나 구매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운하우스는 주택 간 간격이 좁아서 즉 간 옆집과의 소음이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때, 강아지를 키울 때, 차량이 진입할 때, 그리고 가족 간 대화를 할 때도 옆집에서 들릴 정도이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분양 가구 수를 늘리려고 주택 간 간격을 좁게 설계했고 또 돈이 아까워 좋은 자재를 쓰지 않아 소음이 옆집까지 들리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마당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마당에 있는 잡초, 잔풀 등을 정리해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요. 자기가 직접 집을 짓겠다고요. 그러나 건축 문외한이 건축업자를 불러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속는 경우가 많고 돈은 돈대로 들고 집은 엉망으로 만들어서 평생 집을 고치다가 얼마 남지 않은 아까운 인생은 다 가고 맙니다. 그럼 이미 지은 집을 사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있는 전원주택들은 거의 다 집 장사들이 지은 집이라서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엉망인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방음, 방수, 결로, 보온 등등 모두 문제투성이가 되어서 집이 애물단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노후에 어떤 형태의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은 거의 다 단독주택에 사니까 그 나라들은 전원주택이나 시골주택을 모두 잘 지어서 크게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주택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약 60여 년 동안 아파트를 짓고 부쉈기에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아파트를 잘 짓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견고하고 따뜻하게 잘 지었습니다. 또 아파트들은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병원, 쇼핑몰,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등에서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게 되는데 대다수 아파트는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많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고 교통비가 들지 않습니다. 차비 하나 안 들여서 친구를 만나고 공원에 다니고 병원에 가고 식구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집안 관리가 간편합니다. 청소도 전원주택보다 편하고 외출할 때 문만 잠그고 나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정말 편한 집입니다. 전원주택이나 시골주택에서는 외출 한번 하려면 힘듭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도난당할까봐 걱정하게 되고 키우고 있는 강아지, 닭 등 동물들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아파트의 장점은 나중에 팔 때 현금화를 하기가 쉽습니다. 전원주택이나 시골주택은 집을 팔려면 애를 먹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매수자가 나타나 팔리더라도 시세의 반도 제대로 못 받고 팔게 됩니다. 내가 안 팔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럼 상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상속을 받은 자식이 그 집을 팔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값도 못 받고 팔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답입니다. 아파트가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노후에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후에 어떤 아파트를 사라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산이 가까이 있고 지하철역이 가까운 아파트가 노후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보내기 힘들어하는 분이 많은데 등산을 취미로 삼으면서 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 건강해지고 취미 생활을 하는데
돈도 안 들고 일석삼조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근교에는 산이 많습니다. 도봉산, 소요산, 관악산, 북한산, 청계산, 광교산 등 산 가까이, 그러니깐 도보로 바로 갈 수 있는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등산을 즐기면서 살고, 또한 역도 가까우니깐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을 만나기도 수월하고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깐 경제적 비용도 적게 들어 좋습니다.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다고요? 그러면 역에서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요? 이렇게 역에서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는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보다 2억 정도 싸니깐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짜리 아파트를 사란 말일까요? 이렇게 산 근처와 역이 15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정했으면 자기 돈에 맞는 가격을 살펴봐서 어느 산 쪽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고 적당한 아파트를 고르면 되는데요. 기존 아파트에 살면서 노후 자금이 넉넉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이 적으면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지금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을 해서 집을 옮기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사이즈의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시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 관리비도 줄고 그 절약한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버거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작은 아파트, 싼 아파트, 산과 가까운 아파트를 사서 등산 취미를 가지면서 건강을 찾고 시간도 보내고 노후 자금 걱정도 덜고 여유롭게 사는 방법은 어떨까요? 실속 있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